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관위를 박살낸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2020년 4.15 총선의 부정선거의 민낯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다면 정말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내년 총선에 더불어 공산당을, 민주당을 박살내려면 중앙선관위원회를 강력하게 해체시켜야 합니다.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선관위 노태학 위원장을 고발했습니다. 법조계가 현직 대법관 노태학 개망신을 당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선관위가 국가정보원에 의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 개표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점검 결과가 나온 데 대해 대학생 단체가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신 전국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공동의장 김건, 이범석은 노태학 선관위원장 및 성명불상 불특정 다수의 선관위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혐의는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직무유기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하다하다 현직 대법관인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학생들에게까지 고발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며 법조계는 그야말로 노태학 위원장 망신살이 뻗쳤다라고 법조계가 노태학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법조계의 판사 출신의 이영호 변호사는 현직 대법관 출신이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노태학 위원장이 오죽했으면 대학생들이 나서서 고발을 했겠나라며 이 사태는 만만치가 않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태학 위원장이 고발당한 이 소식은 지금 현재 다른 언론들과 국내의 굵직굵직한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10일 선관위의 선거인 명부, 개표, 사전투표 등의 관리 시스템에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유권자 등록 현황 및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은 해킹 침투가 가능하다는 허점이 존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접속 권한과 계정에 대한 관리도 부실해서 해킹 침입이 가능하며 선거인 명부 내용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사전 투표한 사람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국정원은 충격적인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점검을 위해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용지에 날인되는 청인과 사인 파일을 절취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시험용 사전투표용지 출력 프로그램 사용도 엄격하게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전투표용지와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전투표소에 설치한 통신 장비에 미리 인가받지 않은 외부 PC 컴퓨터를 연결해 선관위 내부망 침투도 가능했습니다.
부재자 투표인 선상 투표의 경우 특정 유권자의 기표 결과를 열람할 수 있었으며 선관위는 특정 유권자의 기표 결과를 볼 수 없도록 암호화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보안이 취약해 이를 해독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표 시스템에서도 충격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일단 선관위가 내부망, 선거망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개표 시스템은 보안 관리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해커가 개표 결과 값을 변경할 수 있었으며 투표지 분류기는 USB와 같은 외부 장비에 접속을 통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가받지 않은 USB를 무단으로 연결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었으며 투표지 분류기에 무선 통신 장비까지도 연결할 수 있었다라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중요 전산망을 인터넷과 분리해 사전 인가를 받은 접속만 허용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점검에서 선관위의 업무망과 선거망 등 내부 중요망은 인터넷에서 침입할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 접속 비밀번호와 개인정보 등 중요 정보도 암호화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내부망 접속 비밀번호와 역대 선거의 후보자 명부, 제외 선거인 명부 등을 평문 그대로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선관위 내부 주요 서버 침투에 활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대량 유출 위험성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외부 기관이 점검한 바에 의하면 선관위의 보안 취약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2022년도 중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 대책 이행 여부 점검 자체 평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국정원에 최종 통보했습니다.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동일 기준으로 재평가를 한 결과 선관위는 100점 만점이었지만 실제로 동일한 기준으로 재평가를 한 결과는 31.5점에 그쳤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국제 해킹 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수법을 통해 선관위 시스템에 침투를 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등 외부 세력이 의도하면 어느 때라도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학생 단체인 신전대협은 고발장에서 중앙선관위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패스워드를 1, 2, 3, 4, 5 등의 단순한 비밀번호를 사용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김건 신전대협 공동의장은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고발하면서 국가 중대사를 관리하는 선관위의 보안 의식이 이 정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신전대협 이범석 공동의장도 관련자들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선관위의 시스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너진 선거의 신뢰가 다시 쌓일 리 만무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선관위는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해야 하는 것이라는 엉뚱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3차전까지 직접 나서서 일부만 확인한 것이며 2020년 4.15 선거 그 자료 자체가 없다라고 국정원이 선관위를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핵심 관계자는 선관위 전체가 암세포가 퍼져 있는데 선관위는 암세포가 퍼져 있는데 이때까지 해왔는데 무슨 걱정이냐라고 말하는 것이다라며 선관위는 아예 전체를 다 교체해야 한다라고 선관위는 아예 바닥부터 뿌리부터 다시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선관위를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선관위인 노태학 위원장부터 선관위 아예 박살을 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